자, 오늘 주제는요, 시장에 대한 요즘에 그 분위기가,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하나씩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V 방송에서 한번 했던 내용들인데요. 그걸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4시 클럽 4명의 멤버들 얼굴인데요. 네, 뭐 다 이렇게 사진이 좀 이렇게 나왔네요. 손창현 팀장님은 신문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진이 제일 잘 나왔어요. 신문도 잘생겼고. 자, 먼저 이제 최근에 증시,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번 주 시작의 조정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S&P 500과 다우 산업이 밀리면서 나스닥 종합이도 마찬가지고 밀리면서 이제 촉발이 됐는데요. 시장 일각에서 이 밀렸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분께서 매파적인 성향으로 바뀌어가지고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예. 이게 뭐라고 시장이 그렇게까지 반응을 했는지 저도 참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그러기에는 일단은 채권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흐른 건 맞아요.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채권 더 큰, 주식보다 더 큰 시장이, 채권 시장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가장 큰 원인은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미 시장이 빠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제가 이제 요거는 과거 TV 방송이나 뭐 저희 회원들 가족 방송에서도 24시 클럽 가족 방송에서도 제가 했던 얘기거든요. 미국의 옵션 만기일 날 한번 시장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요렇게 옵션 만기일 날 빠졌던 요인이 컸다라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밀렸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미 주식시장에 대한 우리가 논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나스닥 종합의 움직임인데, 이미 FOMC 성명서 발표 이후에 아래 꼬리 잡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금리 인상에 대한 또 테이퍼링 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을 했었어요, 이미. 그러면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아무리 세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한번 맞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되새김할 이유는 없어요. 주식시장은 한번 나왔던 상처는 그걸 굳이 크게 반영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즉, 이 이야기는 만기일 날에 그냥 하방 포지션 쪽에 강한 흐름이 발생했다. 뭐, 요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어제자 뭐 TV 방송에서도 시장은 빠르게 반등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반등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한번 뭐, 어떤 흐름으로 반등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나스닥에도 반등이 나왔고, 다우나 특히 이제 많이 빠졌던 요쪽이 이제 반응이 셌죠. 보면서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에도 이제 다우도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왔고, S&P 500도 반등이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나스닥에도 이제 아무래도 덜 빠지다 보니까 나스닥이가 반등폭은 작았지만 그래도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동안 이제 채권은 안정화되면서 달러는 또 치고, 뭐 두 가지가 이제 양분돼 가지고 이제 어느 걸 봐야 되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달러 인덱스도 꺾이면서 시장의 반등을 어느 정도 환영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뭐 지금 FOMC 성명서 발표 이후에 파월의 하원
연설이 있다. 그때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냐. 또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게 되면 시장 올라간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제 나스닥에서 그 부분은 많은 부분 보여줬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첫 번째로 채권 수익률이 튀면서 곧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신호를 보냈고, 요때 시장의 조정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이제 4월, 5월 인플레이션이 무섭게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표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2차 충격이 왔고, 근데 1차 충격 대비해서 2차 충격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3차 충격은 고용지표 개선에 대한 우려감, 실업률 개선에 대한 우려감. 근데 작죠. 반응이 작습니다. 성명서 발표 별거 반응 없어요. 즉 이 이야기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테이퍼링은 하반기든 뭐 내년 상반기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이미 주가에 녹아져 있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빠지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또 이제 파월은 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발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뭐 일단은 그거는 근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요게 포커스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미 시장에서 일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애플이 서서히 치고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플이 치고 나오기 시작해요.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애플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구글과 같은 알짜 기업들, 어떤 성장성이 확보된, 요거 하나면 된다라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 요런 종목들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래픽카드 최고봉이죠. 자율주행에 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엔비디아도 점진적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이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금리 인상 시기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병목 현상이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5월달에 피크를 보여줬다가 죽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왔던 것들, 그런 것들은 5월 이후에 조정이 들어오죠. 왜? 작년 5월이 가장 어두웠고 가장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러면 기저효과, 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 5월에 꽃이 피었던 거, 어떤 지표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그런 것들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죽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서 다시 기술적으로 손바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것보다는 실제로 가장 좋은 거, 단 하나의 종목, 그런 것에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취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왜? 금리 인상은 곧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쩌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을 사놓으면 이거 자체가 해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투자가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는 3주 전, 4주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 그게 지금 딱 펼쳐지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마켓워치도 요번에 이야기를 했죠. 월요일자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밈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또 뭘 봐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술주 진영의 자금의 집중 현상에 대한 어떤 예측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패드의 큰 움직임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참고해야 되는 5가지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다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이제 병목 현상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것들, 1분기, 2분기 때 시장의 꽃이었던 것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병목 현상으로 실적이 크게 턴 어라운드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철강이나 석유화, 이런 것들이 병목 현상의 수혜주였는데요. 지금 6월, 지금 하반기로 넘어가는 현재 구간에서는요, 뭐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요,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근데 이 병목 현상이 해결되면서 길이 막혔다가 길이 빵 뚫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동차.
전력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판매량이 그러니까 자동차 인도 시간이 많이 지연됐죠. 그걸 때문에 손해를 보던 자동차 섹터. 근데 자동차 쪽에서도 전기차 쪽도 여기에 포함일 거예요. 인도 시간을 굉장히 계산하기 어려웠고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판매가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지연됐었죠. 하지만 요것이 이제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 반도체 부족 현상은 6월을 기점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판매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자동차 섹터 2차 전지, 전기차가 여기에 뭐 신차는 전기차가 막 판매량이 크니까 성장률이 가장 높은 거니까 신차 쪽에서 또 전기차 관련된 것들, 그래서 전기차는 지금 꼭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일각에서 소비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또 모바일 쪽으로도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실제로 넘어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봤던 메모리 반도체 쪽, 요쪽도 하반기에 다시 저점을 잡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점을 잡아놓고 하반기에 주도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뻔한 내용인데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전략은 어차피 대한민국의 미래, 자동차 산업, IT, 자동차 산업, 뭐 여기에 2차전지 포함시켜야 되겠죠. 디스플레이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IT 전방위적으로 그동안 비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려감을 가졌던 것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 다시, 그러니까 이제 묶여 있었던 소비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쪽을 또 여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마켓워치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있어요. 저기 여행. 지금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원자재 쪽이나 이런 쪽은 살아났지만 기저효과가 아직 미반영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여행이죠. 아직 하늘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요거와 관련된 것들도 지금은 뭐 최근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델타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요쪽에서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쪽을 꼭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 한번 이야기 좀 해볼게요. 나스닥 흐름을 보면서 제가 지금 나스닥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이제 작년 11월달 랠리 펼쳐지기 전에, 기술주지 지형이 펼쳐지기 전에 봉이 3개가 있었어요. 여기를 딱 뚫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다 이때 간망이었죠.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이때도 이랬습니다. 이때도 이러다가 한 번에 땡기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랠리가. 지금 시장 흐름 한번 볼게요. 나스닥 3번의 봉이 있었고 점진적으로 물량 소화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서 땡기면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져요. 마지막 파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문 좀 닫아주십시오. 마지막 파티가 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를 해야죠. 원론적인 얘기 좀 할게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투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새로운 추세를 그릴 때는 정말 몇 개의 종목 가지고 승부를 보셔야 되는데요. 한 예로 제가 지금 최근에 진짜 있었던 얘기니까 요거를 가지고 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식 투자를 요렇게 고양이가 호랑이라고, 자기는 호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바라보고 있죠.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께서. 이영환 대표님 아니세요? 화끈한 거 뭐 없나요? 작년에 신부제약 같은 거. 저는 이분의 이 질문 하나에 지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주식을 무슨 뭐 돗대기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질감이 생기더라고요.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의 뭐 그런 가치 투자가로서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신fun제약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신fun제약 작년에 뭐 백신이다 뭐다 해가지고 6천원 만원짜리가 20만원까지 넘어갔으니까 20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에요. 20배 그 이상 올라간 종목이죠. 말씀대로 20배 이상 오른 종목인데 끌고 갈 수 있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조금만 올랐으면 팔지 않았을까요? 정말 본인이 만원, 2만원대 사가지고 20만원대까지 끌고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런 종목은 10% 20% 먹으면 잘 팔았다, 화끈한 종목 잘 샀어, 이런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100이면 100이죠. 내가 이거를 20회까지 끌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삼성전자처럼 안전하고 좋은 종목을 보시는 것이 어르신한테는 제가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말을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그렇게 무거운 종목을 나 주식 30년 해봐서 손절로 잘하고 화끈한 거 좋아해. 나 대응 잘해. 그냥 뭐 급등주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30년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어요. 주식 30년 투자하셨으면 엄청나게 고수가 되셨을 텐데. 작년까지는 뭐 그냥 그랬어. 근데 최근에 내가 조금 수익이 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그러면 번 게 없다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수익이 났다는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되려 물었습니다. 30년요? 삼성전자 지금 액면분할 가격으로 따져보게 되면 1992년도에 200원이었어요. 그것만 가지고 계셨어도 저에게 종목 좋은 거 없냐고 안 물어보셨을 겁니다. 30년 동안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뭐 급등주 해보고 뭐 선물까지 해보셨대요. 다 해보셨는데 그냥 200원짜리 삼성전자 그것만 잔뜩 사놨어도 지금 등 따시고 배부리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놀이터에 앉아있는 저한테 그런 질문 안 하셨겠죠. 예. 그리고 제가 또 한번 이제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는 작년에 2배 오른 종목이죠. 근데 신fun제약은 20배 오른 종목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신fun제약을 사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10배 더 많이 오른 거니까 사실상 삼성전자에는 어르신이 가신 자금이 1억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100% 비중을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신풍제약에다가 1억을 담을 수 없겠죠. 나름 포토 비중을 만들겠지만 뭐 500만원 밑으로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1000만원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비중을 많이 담았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빠르게 차익 실현했거나 손절 처리했을 겁니다. 누구나 지나고 차트 가지고 보면 가능했었겠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가운데 내가 그 안에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으로 진정 돈을 벌고 싶으면요, 비중을 담을 줄 알아야 돼요. 비중을 담고요, 또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비중을 담고 끌고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확신이 필요해요. 조지 소로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분석 잘하는 사람 많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분석을 잘해도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식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냥 잔잔마리로 10% 20% 먹고 짝짝짝 안 가네 손절 처리하고, 그럼 그게 또 상한가 가면 다음에 손절하지 말아야지. 또 손절 안 했다가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계속 물타기 하다 계좌 망가지고. 그 반복의 연속이에요. 아니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베팅을 합니까?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비중을 실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냥 저기 저렇게 가는 종목이 있네, 저렇게 가는 종목 주세요. 드리면 뭐합니까? 올라가면 홀딱홀딱 팔아버리는데. 제가 최근에 제 지인들한테 좋은 종목을 줬어요. 정말 좋은 종목을 줬습니다. 뭐 이걸 말씀드리면서 그래가지고 그 종목이 한 50% 정도 올랐어요 최근에. 근데 그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다음에 저한테 또 종목 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연락을 안 받았어요. 그 깨톡으로 일시 알죠? 기분이 더러워가지고.
내가 그렇게 단타하라고 종목 준 거 아니거든요, 지인들한테. 뭔가 진득하게 투자를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콘도로 만질 수가 있어요. 진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콘도로 만지거든요. 이게 원론적이고 지겹죠. 나 화끈한 거 좋아하는데. 화끈한 거 좋아하면 카지노 가세요. 비트코인 하십시오. 그거보다 화끈한 게 어딨어요. 물론 뭐 결국에는 모두가 지는 싸움이지만 더 빠르게 끝나는 게 낫지 않나요? 시간 버리면서. 두 분 냉정하게 얘기했나요? 정말 내가 비중을 싣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나의 확실성, 그 베팅할 수 있는,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런 섹터, 그런 것들을 선별하는 분석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돈을 벌어요. 그거 없이는 돈 못 봅니다. 냉정하게 말할게요. 그냥 돈 못 벌어요. 주식으로 절대 수익 안 납니다. 한 예로, 우리가 왜 기업 탐방을 그렇게 다닐까요? 24시 클럽이. 요게 이제 에코프로 BM이 상장되기 전에 그 에코프로 BM 김명훈 대표님, 우리 회원분들과 가족 여러분들과 24시 클럽 가족 여러분들과 같이 방문했을 때 사진인데요. 3월달에 상장했으니까 아마 이게 1월, 2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에코프로 BM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확신을 가졌죠. 이 기업은 성장한다. 그리고 끝없는 계속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을 얼마에 들어갔었냐면 4만원, 5만원에 들어갔어요. 그럼 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색 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지금 뭐 또 수익 잘 낸 거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수익을 내는 방법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익을 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4만원, 5만원대 이 종목을 우리는 접근을 시작했어요. 매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1만원 넘었습니다. 이동안 우리는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됐네요, 지금. 2년이 넘었네요. 아니군요. 2년이 안 되네요. 2년 정도 됩니다. 우리가 9월,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 종목을 샀으니까. 2년 동안 단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우리 24시 클럽은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성장은 아직 주가에 녹지 않았다고. 미리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절대 시장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확신을 갖고 좋은 종목을 골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가총액이 올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그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십시오. 저희 24시 클럽의 투자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더욱더 화려한 움직임으로 전개될 겁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마지막 찬스, 쉽게 이 유동성, 코로나가 가지고 온 이 유동성을 버리지 않고 잘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좌가 꽃 피우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와운의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와운의 유튜브도. 제가 또 기업탐방 올리는 이경락의 24시 클럽이라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도 뭐 아직까지는 콘텐츠가 많지는 않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누구보다도 기원하는 24시 클럽 이경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